네, 포스코 DX 주가가 어제 거래에서도 7.21% 오르면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주가 상승 배경은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꼽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포스코 DX 23일에 공시를 냈습니다.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시였는데요. 단기간에 아주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관련돼서 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동안 상황 한번 좀 짚어주시죠.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 2차 전지 관련해서 같이 많이 떴죠.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입니다. 네. 네. 유동성 확보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회사 가치를 좀 더 높여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좀 펼쳐보자. 첫 번째는 유동성 확보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것 같아요. 지금 올 1월 2일 날 그 포스코 DX 주가가 6,1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얼마냐 하면 3만 원대니까 엄청 뛰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으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을 좀 하고 유동성 확보하면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47,00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많이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게 설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렇죠. 퓨처엠. 네. 네, 퓨처엠의 설레가 있고 2019년 5월에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8배 정도 맞습니다. 뛰었습니다. 네. 자, 포스코 DX도 이와 같은 상승 추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요것도 벤치마킹인 것 같아요. 예, 포스코 퓨처엠 사실은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포스코 DX의 원래 회사 이름이 포스코 ICT이지 않습니까? 이 포스코 ICT의 그 원래는 이 기업이 그냥 일반적인 SDI처럼 그냥 삼성 SDI처럼 일반적인 그냥 뭐 SI 정도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의 공장들이 대부분이 요즘 그 핵심 경쟁력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권영수 부회장이 가서 제일 먼저 기치를 내건 게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2차 전지의 그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가면 결국에는 코스트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품질 코스트 경쟁력인데 거기에는 핵심이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그룹사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같이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그 전략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2차 전지의 수혜주로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물리면서 지금 이 주가가 떴는데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서 유동성 확보를 좀 더 한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고도화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보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 자동화도 지금 같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AI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까지 들어가서 이런 신산업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어서 이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계열사에서 한정되지 말고 좀 캡티브 마켓을 벗어난 비안드 캡티브 마켓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코스피로 가는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포스코 DX 기존에는 이제 SI가 이제 주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보다 더 사업 분야를 또 신사업을 더 추가를 하고 맞습니다. 거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물류 자동화 이런 부분들 로봇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지면서 우리도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넓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를 좀 넓혀보자면 올해 들어서 세 곳이
셋이 지금 이전 상장을 마쳤습니다. 네. 뭐 나이스 평가 정보를 포함해서 SK 오션플란트도 있었고요, 네. BH도 있었는데요. 자, 추진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지도입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인지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뭐 마트에 있다가 백화점으로 입점하는 정도, 네. 정도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지도와 함께 더 크게 얻는 것은 사실 신뢰도죠. 그러니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 있을 때의 굉장히 큰 유동성을 좀 감안한다면 코스피로 가면 유동성이 줄면서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는 면, 이게 중요한 면이고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면은 자금이 더 풍부하죠. 네. 코스피에 있는 풍부한 펀드 자금 유입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 있다가 저 코스피로 가면 공매도 폭격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피할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예상과 좀 다르게 주가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가끔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념해야 될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전 상장만으로 주가 상승을 꾀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같이 올해 이전 상장한 게 SK 오션플랜트, 그다음에 BH 야시평가 정보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전 상장 전보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물론 전체 시장이 조금 뭐 횡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이전 상장을 하면 사실 또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지수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펀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은 뭐 단기적인 효과고 그래도 기업은 역시 펀더멘탈이다. 펀더멘탈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전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건 굉장히 단기적이고 결국에는 그게 펀더멘탈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 상장 폐지 안건 포스코 DX의 경우 오늘 10월 5일 열리는 임시 주주 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 DX 통해서 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다각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